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언어 포인터에 대한 과정 안내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7개 장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왜 우리가 시언어를 공부를 할 것인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면 아마도 시언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보다는 학교에서 한두 번 들었거나 또는 과거에 다른 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일 거예요. 그랬는데 앞쪽에는 조금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뭐 제어문, 연산자, 자료형 여기까지는 봐서 알겠는데 배열, 포인터, 함수, 구조체 여기 나오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죠. 자, 시언어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은 시언어 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죠. 시언어가. 그리고 제가 이전 강좌에서 했던 시언어 입문에서 했던 그 내용과 지금 여기서 다룰 시언어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과목을 합쳐서 보통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전 이걸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꽤 오래되었잖아요. 시언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하는 정말 상위 0.1% 친구들을 제외한 우리 보통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한 번에 소화하기가 제가 봐서는 버겁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쪼개놨고요. 앞쪽에 전혀 프로그램이 나는 익숙치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거부터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앞쪽에 건 여러 번 해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문, 이 품은, 그 다음에 연산자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배열 복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 왜 시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나 또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시언어를 해야 돼. 뭐 앞으로 IT 쪽으로 뭐 한다? 그럼 시언어부터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넘겨받았는데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혀 나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내용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럼 시언어를 자꾸 선배들이 하라고 하느냐면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 주변에 있는 장치들, 컴퓨터 주변에 있는 그런 장치들이 시언어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당장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들고 계시죠? 안드로이드 폰은 OS가 안드로이드인데 그건 리눅스잖아요. 리눅스를 만든 프로그램이 시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하드웨어 기기들, 장치 드라이버들 이런 거 만든 프로그램이 시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수도 없이 뭐 자바니, 그 다음에 파이썬이니 다른 언어들을 만든 프로그램, 그런 언어들도 시언어예요. 윈도우 10 이런 거 안에 기반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시언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이 IT 업계에서 깊게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시언어랑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언어부터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언어들,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자바나 뭐 요즘에 많이 하는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문법적인 기반이 시언어예요. 그러니까 시언어를 어머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언어를 잘 한다면 다른 언어를 접하기가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시언어를 잘해요. 그런데 자바나 파이썬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나는 파이썬을 할 줄 알고 자바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시언어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언어가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포인터는 진짜 어려운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도망가야 되나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든 사람도 있다. 이 어려운 포인터를 설계를 해서 만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까짓 뭐 누군가는 만든 사람도 있는데 얘가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나는 천천히 내가 한번 친해져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기는 하지만 정복하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뛰어넘지 못할 벽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해나가면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넘을 거냐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념을 위한 코딩을 계속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코딩과 그 다음에 계속 메모리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는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코딩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 메모리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메모리 구조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앉아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 반복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포인터의 과목은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포인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 기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메모리 구조부터 제가 그려서 얘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 배열과 포인터, 여기서는 정수 배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복습을 합니다. 배열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열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알아야 포인터에 가서 혼동하지 않는지 이거를 아시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배열과 포인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같아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배열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포인터 와서 그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점과 같은 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특별히 배열 이름이 함수하고 이제 만났을 때, 함수로 호출이 되었을 때 그 관계, 배열이 함수로 복사되었을 때 배열이 통째로 넘어서 복사가 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소만 넘어가게 돼요. 그럴 때 포인터가 됩니다. 그런 관계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배열과 포인터,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포인터, 문자 배열과 포인터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2차원 배열도 다루게 됩니다. 2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도 다루게 되고 조금 내용이 깊어지기도 하겠죠. 자, 이전 그 시언어 입문을 수강하신 분들은 구조체를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거부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구조체 내용이 보통 책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과 구조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에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서 구조체와 포인터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타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컴파일을 하는 컴파일 타임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 타임, 런 타임이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다 썼으면 반납하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힙 영역인데 힙 영역에다가 동적 할당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공간을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게임 같은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게임에 접속하는 순간 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는 거고요. 로그아웃하는 순간 내가 사용하던 메모리는 반납하게 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동적 할당 개념입니다. 파일 처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프로그램은 동작이 될 때 어떤 거든지 다 메모리에서 동작을 합니다. 메모리는 휘발성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휘발성.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 공급을 끊어버리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 날려먹는다는 뜻이에요. 다 날라가 버립니다. 자, 다 날라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서도 또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내용을 꺼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파일 처리입니다. 자, 내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파일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파일에다가 넣고 파일에서 읽어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파일 처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처리부는 전 처리부라고도 하는데 메인 함수보다 더 먼저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될 때 메인 함수보다 더 먼저 처리되는 부분이 선 처리부인데 조건부로 컴파일할 수도 있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프로젝트 단위가 커져서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사실은 지금 이걸 지금 촬영을 하는 거는 제가 이걸 좀 촬영하는 이 시간은 모든 이 장에 대한 내용을 촬영을 다 끝내놨어요. 전체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전체 2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앞에 각 강좌마다 한 강좌마다 보통은 4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당 4개의 강좌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강좌별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서 보여줍니다. 다시요. 각 강좌마다 한 장에 각 강좌마다 1, 2, 3, 4 해서 4강씩 이루어져 있고 그 한 강좌별로 이론 설명 내용이 있고 실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먼저 강좌 전체를 쭉 한번 수강을 하십시오. 쭉 한번 수강을 하시면서 제가 코딩하면서 실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습 예제 코드를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거를 참고해서 다시 필요하시다면 출력해서 봐도 좋고요. 보통 10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각 장별로.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코딩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강의의 장점, 반복, 재수강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각 강좌별로 보통은 뭐 짧은 거는 한 30분, 40분 된 것도 있고 긴 거는 1시간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별로 이론 설명, 그 다음에 실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서 오십시오. 자, 천재는 두 종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천재인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재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천재는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저는 이름은 양주종이고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강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죠. 주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C 언어, C++, 리눅스, 요즘에는 파이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났던 학생들 역시 대학생들 가장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전문가반들 있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취업 준비생들 이런 학생들하고도 많이 제가 강의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대기업 직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 있죠. 삼성그룹이나 LG, 그다음에 현대 이런 대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연수, 사원 연수도 많이 참여하고 또 가끔 대학 특강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학생들을 다양한 분들의 그런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학생들처럼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제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직접 저랑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거든요. 온라인의 장점은 뭐냐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게 또 반대로 단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차하면은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해지는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잘 마무리를 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좌에서 뵙겠습니다.